아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점심을 먹고 조배정을 다시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랑 다 준비를 다 해놓고 내리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진택 가이드 할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잘 쉬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늘 먼저 갈 곳은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화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화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 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전략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가셔서 현장에서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시게 될 이화원은 청나라 때 지어진 곳입니다. 1750년에 지어진 곳으로 청나라 6대 황제가 건융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융제가 자신의 어머니의 60세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호수예요. 그래서 인공호수 이름을 본명호라고 하고, 그 위에 언덕이 만수산인데, 이제 그 만수산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별장들이나 이제 건물들을 이제 지어 놨습니다. 근데 이 이화원은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건축물들이 이제 불교의 그런 이제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은 한족 중심으로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한데, 청나라 때 이 이화원을 불교에 이제 기반을 두고 지은 이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청나라는 원래 어떤 나라였을까요? 혹시 청나라 이전에 이 청나라의 이전 이름,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중국을 정벌을 해서 세운 나라가 청나라고, 그렇다면 이 청나라를 세운 그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금나라. 혹시 아시는? 금나라. 아닌가? 후금입니다. 후금의 이제 누르하치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이제 중국을 정벌하고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다민족 국가죠. 그래서 이제 만주, 후금이 만주 지역 출신입니다. 만주, 몽골, 티베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민족 제국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교를 이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건융제는 황제죠. 그래서 불교에 나오는 굉장히 강한 진융성왕이라는 인물과 동일시해서 황제의 그런 이제 위엄과 황제의 그런 이제 권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불교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화원을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중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또 유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와 유교의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좀 합쳐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장수, 그리고 하늘의 복을 빈다는 그런 이제 의미와 유교적인 토도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합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서태후 아까 들으셨을 텐데, 서태후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태후가 여기를 다시 재건을 해서
서태후가 실제적으로 이제 생활하고 직무를 했던 이제 복수당 이런 곳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화원은 특징이 호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호수가 굉장히 넓어서 전체 면적의 호수와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4분의 3, 75%를 차지합니다. 예, 차지하고 만수산 정상의 불향각이라는 3층 구조의 팔각 사중 처마로 구성된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불교의 영향을 따라서 하늘, 땅, 음양 균형을 시각화한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제 세계 중심에 있는 산을 그런 이제 건축물들을 형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 복수당이라는 실제적인 이화원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이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사실상 여기가 파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서태후가 다시 재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태후가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머물면서 여기서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화원에 가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가 있어요. 17공교라고 하는데 17개의 아치로 이루어진, 여러분들 아치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아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원 모양의 건축물에 있는 그런 이제 곡선을 의미하는데, 그런 17개의 아치로 이루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여기에 544마리, 544마리의 사자를 돌로 조각해서 만든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 재밌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자들의 얼굴 모양이 다 달라요. 예, 다 다르게 이제 표현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기운, 그리고 복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귀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청나라를 이제 지키고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화원이 이제 어떻게 서태후 시절에 다시 재건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전에 악편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악편전쟁 때 사실상 청나라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원도 예외 없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서태후가 이제 군함건조, 즉 국방비를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은 큰 돈이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현재 가치로 하면 수천억 원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모두 다 활용을 해서 부서진 이화원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화원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몸과 마음을 보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태후 시절에 다른 이제 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왕실들이 이제 왕족들이 쓰는 그런 황족들이 쓰는 곳이었는데, 이 이화원도 이제 신해혁명 이후에 대중들에게 개방이 되면서 지금 현재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어떤 중국 전통 정원의 걸작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선생님이 만약에 가능하면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요 라고 말을 해드릴게요. 가능하면은 최대한 이렇게 말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 여기가 여기구나 하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팔토시 다 해 얼른. 하람이 서율이 왜 안 했어? 팔토시 없어? 어? 토시 안 할 거야? 아니 왜냐면 선물 엄청 많이 발랐어. 시안에 내일 아침에 도착 거거든? 근데 시안에서 왜 선생님이 이하원에 너희들 데리고 왔을까? 이 뜨거운 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려고 왔을까? 서율이 이렇게 흐르는 이 땀을 야, 땀 흘리는 맛 좀 느껴봐라 그러고 왔을까?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달리기 시키면 되지. 여기 올 필요 없지. 그러면 올림픽 공원 2번만 갔다 오면 픽 쓰러질 텐데 뭐 때문에 왔을까? 틀려도 좋으니까 질문을 할 때 답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지? 야, 여기 이하연 어디 갔어? 이하연. 너 이리 나와봐. 일로 서. 얘가 첫날 나왔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스피치 시키니까 와가지고 답도 못하고 자식이 그냥 와가지고 맹한히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혼났잖아. 근데 그 다음에 정신 딱 차리니까 어제 그 만리장성에서 스피치 할 때 진짜 드물게 멋진 스피치를 냈어. 드물게. 아주 아까 때렸고 오늘 머리를 쓰다듬어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들을 잘 듣고 왜 여기 데리고 왔는가 생각을 좀 해봐. 지금 뭐 누구든지 자꾸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발전하는 거야. 한번 누구든지 얘기해봐. 틀려도 좋아. 근데 뭔데? 가르치려고? 가르치려고 좋아. 너는? 중국에 우리나라 대표로 오려고. 아, 이것도 상당히 넓은 생각이네. 그 다음 너는? 중국의 문화를 체험하라고. 중국의 문화를 체험하려고. 아, 그거 상당히 일리가 있네. 또. 자, 다운이 간단하게. 중국에 그런 게 있다. 아주 make sense. 일리가 있다. 얼마나 역사적 장소인지 알려고. 얼마나 역사적 장소인지 알려고. 그래. 하여튼 너희들 대답이 상당히 다 나름대로 그럴싸하다. 거기에 답들이 다 대부분 있는데, 아니야, 난 이런 얘기 너희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상당히 자부심을 느껴. 이거 가르친 게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근데 궁극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선조들을 배우거든. 근데 앞에 있는 쓸만한 선조가 한 명도 없어갖고 나라가 엉망진창인 나라를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 어디야? 온두라스. 천원. 정신 차리고 들으면 답이 다 있다고. 삶 가운데서 내 삶 속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얘기하지 내 삶 속에 없는 얘기를 내가 해 안 해? 어차피 모르는데. 내가 얘 삶을 어떻게 다 알아?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내가 얘기했던 내용과 이미 90%의 답은 다 거기 있어. 온두라스야, 온두라스. 근데 그 앞선 사람들, 유관순, 뭐 이순신, 이런 모든 분들을 두고 우리들이 참 존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90%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90%. 그 다음에 선한 정치를 이끌어가지고 세워진 유명한 사람이 10%. 이런 정도의 그 유명인들을 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 네, 그런 사람들인데,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내가 늘 가르쳤어. 무엇과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지? 사람과 나라, 그 땅. 그러면 여기는 큰 분류로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자, 지도자, 꼭지가 지도자야. 그러면 관점을 뭘로 보는 거야? 꼭지가 이렇게 딱 지도자야. 그러면 관점을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이거 맞추면 이것도 상금이 있어. 관점을 뭘로 보는 거야?
나라. 또. 훌륭한 자. 지도자가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이미 과거의 얘기를 다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 얘기하는데 그걸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이야. 안 들은 이유보다는 듣고 그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딱 돼가지고 머릿속에 탁탁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 좀 프레임 내일쯤이나 얘기해야 될 내용인데, 이 프레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틀이 딱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를 못하니까 그걸 넣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야. 뭘 해야 되냐면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지도자가 세워지려면 내가 스스로 받는 교육, 누군가가 가르치는 교육. 여긴 지금 가르치고 있지, 그지? 근데 지도자 관점을 교육이라고 보는 거야. 관점을 교육이라고. 그러면 이 지도자가 사실은 꼭지가 지도자 세우기야. 그러면 그 밑에 세컨드 레벨의 패턴을 지금 어떻게 정한 거야? 교육. 아니, 교육은 관점이라니까. 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관점을 교육으로 보는 거라니까. 그러면 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지도자를 세우겠어? 관점이 교육이니까. 사람, 또 땅. 이해가 돼? 네. 이게 수사의 핵심 3가지 내용 여기 좀 딱 들어간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라와 나라와 사람. 이 자식들, 네가 교육.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과 땅. 엑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알았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해가 되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면 저절로 지켜져. 아이고, 하나님 싫은데 내가 막 억지로 해야 돼. 저절로 지켜줘요.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져. 얘기해 줄까? 여기 김명수 선생님이 부인이 한성남 선생님인데, 한성남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그 한성남 선생님 집에 말뚝을 보고도 가가지고 결혼해 주시라고 이렇게 절했어. 뭐 실제 말뚝은 없었는데 그런 대로 하셨어. 이해가 되지? 나는 말뚝을 한 2개 정도 놓고 절했어. 난 너무나 내 아내를 좋아하기, 지금도 좋아하지만 난 내 아내만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나와. 왜냐하면 너무나 고생하는 것이 힘들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고생을 너무나 해갖고 이빨이 흔들려갖고 오늘도 앞니를 2개를 빼러 가야 돼. 3개인가 2개인가.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머리가 지금 막지를 못해. 실은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부대껴서 못 잔 것이 원인이 1번인데, 예, 사모님이 아파갖고 오늘 이빨을 빼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내가 참 가슴이 미어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선글라스 덤으로 선생님에는 이미 눈물이 났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내가 그분의 법을 어떻게 하고 싶어? 지키고 싶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게 율법시대 얘기야. 근데 우리 아들이신 예수 선생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말씀하실 거라고 준비를 딱 하고 계셨어. 어떻게? 이 일을 완전하게 좀 이루어 달라.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가지고 내 법을 지키는데, 이 내 법을 지키는데 유대민족이라는 요만한 세계 민족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맨날 배반하고 지들 마음대로 사는데 이거 가지고는 쟤들 절대 구원 못한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아들이 가서 좀 해결 좀 해주게 라고 부탁하셨어. 근데 그거 다 아들이신 주님께서 알고 준비하고 계셨어. 언제든지 부탁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무조건 어떻게?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리 이제 말씀하시고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그게 사랑이라는 내용이야. 자, 다시 들어가 봐요. 꼭지가 지도자 세우기. 관점을 뭘로 보는 거예요? 교육.
교육이라는 걸로 보니까 다른 걸로 볼 수도 있어. 관점은 뭐 수십 개 가능하니까 교육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 관점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관점을 교육으로 보면, 자, 여러분들을 세우는 선생님인 나는 여러분들 데리고 어느 나라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 뭘 많이 경험하고 보여주고 하겠어. 1번, 사람을 많이 보여줘야 돼. 근데 여기는 자동으로 교육이 너무나 많아. 이게 너무나 사람이 많아갖고. 근데 솔직한 얘기하면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너희들 잃어버릴까봐. 근데 사람을 다 보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역사상으로 살면서 남긴 유물들을 가지고 과거에 그 유물을 만든 사람하고 대화하라고 어디를 내가 맨날 데려가는 거야? 박물관을 데려가는 거야. 이해가 되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 알겠지? 그리고 어제 강의를 하신 무슨 입장으로 보면, 땅이라는 무슨 입장은 지정학적인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동북아에서 강대국 네 나라에 뒤쌓인 나라야. 근데 그걸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고민이 많은 거야. 중국은 가깝고 우리의 최고의 동맹인 미국은 너무나 멀어. 다시 얘기해. 우리나라에 어떤 우발적인 이유로 북한은 핵폭탄을 사가지고 터졌어.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폭탄을 날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날렸을까? 우연히 날려버렸을까? 하고 날리지. 자기들끼리는 준비를 잘한 잠수함을 엄청나게 잘 개발을 해가지고 잠수함 4대를 LA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이런 데다가 딱 놓고 숨겨놓고 딱 쐈어. 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시위를 해. 그러면 미국은 절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북한의 원자폭탄 못 날려. 내가 200% 장담할 수 있어. 우리는 남일 뿐이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한 대로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나라는 오직 무어 앞에서만 굴복한다. 힘 앞에서만 굴복한다. 신하연, 상금 선언. 여권 검사 안 해요. 힘 앞에서만 굴복을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의 최고의 힘은 뭘로 보는 거야? 최고의 힘은 돈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경제가 뒤처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중국의 화장실로 전락을 한다. 근데 나의 목표는 최소한 중국의 1인당 개인 소득에 뭐 엄청 앞서야 되고, 최소한 중국의 국가 총생산의 일정 부분은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예를 들면 30% 정도 된다. 그러면 안심해도 돼. 정말 안 된다. 무조건 15% 정도는 넘어야 돼. 15나 20 정도는 넘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미미한 존재가 돼버려.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데리고 이 뙤약비달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댕길까? 그전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1대1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 그리고 많이 되어야 서당에다 사람들을 가르쳐 놓고 20명, 30명이 영향을 미쳤어. 그런데 지금은 똑똑한 한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놓으면 이게 딱 1초면 온 세상이 퍼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을 의지해가지고 한 사람만 제대로 서면 우리나라가 이 나라 버티고 하는 거 별 문제 없어. 이해가 되지? 이다빈 선생님 이리 좀 와봐봐. 이 양반이 서울대 교수야. 그런데 CMU에서 카네기 멜론 그 대학에서, 이거 누가 투자한 대학이라고 그랬어? 카네기. 이름이 나왔잖아, 카네기. 그게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야. 거기서 학위를 하고 오셔가지고 뭘 연구를 하냐면,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연구를 해.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서 우리나라의 생산성 많이도 말고 2나 3%만 올려달라. 근데 요 근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국방에 대한 연구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진작에 부탁했어.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해달라. 이게 무슨 연구의 순수과학이 뭐니 그런 씨알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사람이 지금 죽게 생기고 살게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논쟁하지 말고 제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좀 헌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래서 헌신하기로 작정했어.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알기에 이다빈 박사님은 약간 이게 수제를 조금 넘어선 천재 기질이 좀 있거든. 천재 기질이 좀 있는데 천재는 내가 알기에는 아니야. 천재 아니지? 예, 천재는 아니야. 근데 천재 기질이 좀 있어. 그 내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게 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 동네에 세탁소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여기에. 그러더라도 거기서 지도적 영향력 발휘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분명하게 주님 앞에 구분돼서 살려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우리 주인께서 민족을 사랑하시도록 주셨으면 적어도 평화를 위한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근데 국가가 평화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다? 힘을 갖추는 거야. 힘을 갖추는 거. 너무 아쉽게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서 서울 한복판을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핵폭탄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런 10개면 예를 들면 서울시가 전멸이 되죠. 그런 미사일 3,000개만 있으면 중국은 절대 쳐들어오지 않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 끝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거 거기다 탑재가지고 날려버리면 어떡할 거야? 절대 못 쳐들어옵니다. 알겠죠? 네. 우리는 중국을 땅이나 인구로 보면 이기지는 못해. 객관적으로 보면 이기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일 여기 잘못 건드려서 고구려 잘못 건드려가지고 수나라 망했어. 당나라가 잘못 건드려서 당나라 완전히 기가 딱 꺾였어. 그러니까 항상 이 나라는 힘이 딱 모아지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 그래서 밖으로 팽창정책을 펼친다고 그래서 항상 내가 연구를 해보고 마지막 내린 결론은 팽창정책이야. 근데 지금 이 나라가 힘이 꺾이지 않냐면 반드시 팽창정책으로 1번 나올 곳이 어디겠어? 타이완. 2번 나올 것이 어디겠어? 한국. 이해가 되지? 그리고 이미 나머지 티베트, 유구르는 다 갔어. 여기가 뭐 완전히 소란스럽고 떠드는 곳이라 얘기하기도 편하고 아주 좋네. 이해가 되지?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근데 아직도 안 왔어? 연락이 왔는데 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 먼저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 먼저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고 오세요. 건계라는 한국의 시절에 이거 만들었다. 자, 여러분 여기 다 봤어요? 네. 양식이 우리나라 거나 도시다니. 그럼 이런 건축 양식은 내가 이게 이쪽에서 우리나라 건너. 우리가 이쪽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에 뭐 층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처마는 여기는 하나가 딱 나와 있죠. 이중 처마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건물 중에 대부분의 이 내용이에요. 조금씩 달라.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밑에 붙이는 거 있잖아. 막 색깔칠하고 저걸 단청이라고 불러. 무슨 청? 단청. 단청을 잘 단장해가지고 건물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양 건축은 그리스 로마의 건축과 조금 통하는 면이 있는데, 자, 누가 한 명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뭐가 통할까요? 딱 보면 알지. 네? 뭐라고요? 그리스 로마와 건축의 양식이 조금 통해. 이쪽 중국의 지금 이 건축물이. 기둥이 통해, 기둥이. 저는 기둥이 통해, 알았지? 자, 그리스 로마의 기둥은 단순한 기둥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식들 조용히 안 해? 잘 쳐다봐.
단순한 기둥은 도리아식 반듯한 기둥. 그 다음에 무늬가 조금 더한 것은 이오니아식 그 기둥. 그 다음 무늬가 화려한 것은 코린트식 기둥. 근데 이 기둥을 한국에서 그 기둥을 구현했는데 여기 기둥은 다 반듯하지. 자, 한국의 기둥은 독자적인 기둥이에요. 뭐가 다를까? 아는 사람. 이것도 얘기하면 상이 있어요. 주줄도 또 소나무. 빨리 얘기할게요. 그냥 중간에 배가 이렇게 살짝 나오도록 이렇게 고구마 같이 배가 살짝 나오도록 만드는 그게 기가 막힌 묘미가 있는 건데 그 내용 기둥을 보려면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기둥을 보면 돼. 이해가 되지? 예. 자, 그리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너무 더워서 안 돼. 눈이 알겠습니다. 아빠 너무 어렵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발에 다 묻어. 물로 글을 넣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거. 찍어야 될 거야, 사진을. 야, 틈틈이 찍어, 틈틈이. 이거 사람이 강아지 무치고 오래 있냐? 머리는 괜찮아요? 그게 식물이 맞을까? 원래 내가 먹은 버섯은 봐봐, 얘들아. 돌의 모양이 다 틀려. 자세히 보면서 가. 돌이 모양이 다, 돌사자의 모양이 다 틀려. 그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는데 그 세계에 강대국의 역사를 이룬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유럽에서 최고의 강대국을 이뤘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로마지, 로마. 팍스 로마나 생각 안 나? 팍스 로마나? 로마가 워낙 강하니까 그 나라가 힘을 잡아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로마를 유지하는 그 힘은 법이었어, 법.
법에 의해서 로마가 움직여졌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면서 유지하려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야. 근데 로마가 이루었던 그 문명과 이런 일들은 중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결코 뒤지지 않았어. 중국의 생산성이 서양보다 훨씬 더 높았지만 결코 뒤지지 않았어. 근데 법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딱 이렇게 보면은 법의 통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지? 우리나라도 법치를 받는 나라잖아. 법치를 받는 나라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법에 의한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독재가 되어지지. 근데 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치를 하는 로마는 망해갖고 다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 그런데 법치를 안 하고 철권, 패권 통치를 했던 제왕주의가 만연했던 이 나라는 오히려 더 커져갖고 더 넓어져 버렸어. 이유가 뭐지? 자, 내가 얘기한 내용에 힌트가 있는데 한쪽 나라는 이미 답을 줬어. 뭐라고 답을 줬어? 내가 뭐에 의한 통치를 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뤘다고 그래서 법 통치, 법치를 해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야. 그건 독재라고. 법치를 해가지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나라는 법치도 아닌 제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어떻게 그 유럽에 있는 나라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는데 유럽보다도 더 큰 이 나라는 한 나라가 유지가 됐냐 그 말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 중국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이 왜 그랬을까? 답을 못 맞추면 뙤약볕 쪽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뙤약볕에서 여러분들 한 30분 동안 땀을 흘려도 흘릴 만한 가치가 있어. 왜 그럴까? 여기 손들어. 이 나라의 법을 안 이 나라의 법? 그렇지. 법이 중요하다니까. 이 나라의 법. 왜 그럴까? 자, 누가 한 10명만 막 대답을 하고 넘어가면 그냥 내 대답하고 빨리 갈게. 자, 참여. 지도자의 문제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 또. 제왕의 독재. 그렇지. 독재는 반드시 힘이 있는 자는 나중에 부패한단 말이야. 올해는 못 가지만, 중화사상? 중화사상. 그것도 일리가 있네. 왜냐면 중화사상이 좀 관련이 있어. 또, 하늘의 아들, 천자. 야, 그것도 일리가 있다. 너희들 진짜 똑똑하다. 또, 몇 명만 더 하면 넘어간다. 너는? 처벌. 굉장히 법을 강화해가지고 죽여버렸다. 야, 근데 그 진승하고 오광 죽여버린 일 때문에 반란 일으켜갖고 진나라 망해버렸잖아. 이 법을 너무나 세게 해도 문제가 된다고. 또, 누구? 제가 먼저 들었어요. 강제. 좋아. 너는? 사람. 너는? 수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이게 그 미국식의 교육이 굉장히 심각한 폐해를 발라와가지고 동성애 문제를 해가지고 니네 교회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야. 그만큼 훌륭한 분들이지. 그 가운데 이기고 나섰으니까. 이 미국식 교육이 지금 이망예꼴을 만들어낸 거야.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을 존중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교육이야. 그게 이해가 되지? 누군가 그랬다며 가서 누구 이름 김수환 불렀더니 나는 야옹이라고 야옹 그렇게 대답했다며.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어떤 교사가 그 얘기를 내가 심각한 얘기를 했다고. 근데 얘들아 이제 잘 살펴봐. 너 네가 배웠던 학급에 어떤 남자 선생님이 여장하고 나왔었다며. 언젠가 누군가. 너 아니었냐? 누구 딴 사람이었나? 내가 들었는데. 엄마가 누가 무슨 여자처럼 입고 다니는 남자분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쨌든 자 이제 봐봐 얘들아 그게 뭐냐면 힌트 김구 선생이 결국 이 문제가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 01 아니거든. 그게 뭔 줄 알아? 얘들아 5000년 문화의 힘이야. 법도 문화를 절대 이길 수 없어. 그 문화의 힘이야.
그러니까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누르하치가 들어와도 한족같이 모두 흡수해가지고 만들어버리고 원나라가 들어와도 흡수해가지고 만들어버리고 이해가 되지?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으로 돼가지고 남은 거야. 근데 너무너무 탁월하게 법치를 하였던 이 로마의 법, 세계 민주주의의 모든 법은 사실상 로마법에 의해서 모두 다 기초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원로원이 국회의 가장 기본 정신을 뜻하고, 근데 그 법치라는 이런 내용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이 무슨 힘? 문화의 힘. 우리가 그거 지금 보러 온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이 뭐냐 이게. 자, 가자. 언제 그랬어요? 한 개. 시원하네요. 백만도 넘게 때린 거는 그때도. 뭐 볼만한 게 있어 물속에? 서태후이어도 저거.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와 로마라는 나라, 이 내용도 되고, 법치와 문화라는 내용도 되고, 문화의 힘, 그것도 되고, 이런 정도 틀 안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구? 오늘은 기차를 타고 바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은 내일 스피치 면제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100%라는 약속은 못해요. 자, 누구? 여기 박다운이 할까요? 근데 너무나 똑같은 애들만 자꾸 나와서 제발 좀 못해도 좋으니까 처음 하거나 안 한 아이들이 좀 나와서 좀 하면 좀 안 되냐? 손 내리고 좀 기다려. 누가 없냐? 박서우, 너 좀 한번 나와서 해봐. 그냥 최은재 너는. 아, 맞아. 이세린이 앞에서 누가 스피치 하면 그 요약하기로 했지. 그 다음에 최은재가 하고. 좋아, 양세정 나와. 양세정이 스피치하고 이세린이 요약하겠습니다. 근데 이세린은 어디 갔냐? 사라져. 여기 있구나. 야, 양세정 빨리 나와. 아이고, 지고해도 되거든요. 만리장성 해도 됩니까? 좋아. 만리장성 좋아. 한 주제니까. 자. 뭐야? 이리 가만히 있어. 해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CKF 2학년 양세정입니다. 박수. 제가 오늘 스피치할 주제는 만리장성입니다. 저는 어제 만리장성을 갔다 왔습니다. 만리장성을 걷는 도중에 약간 작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곳을 발견해가지고 저희가 그 옆에 조금 작은 길로 돌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더 힘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스피치를 한 적이 없었고 발표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맨날 중2지만 발표를 시켜도 맨날 피해서 갈 생각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난 이거 보면서 그냥 옳은 길이 있지만 피해서 가는 약간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중국 알리스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보수공사를 빨리 마치고 옳은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이 정도는 훌륭해. 황금. 아까 거 2,000원, 1,000원이네. 아까 거 1,000원. 아까 것은 뭔데? 그거 기둥. 기둥 그거 너 맞췄어? 네. 그래. 자, 현원. 너 저기 현금 얼마 있어 지금? 제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세린 나와서 요약하겠어요? 이세린.
간단하게 해줘. 길게 하지 말고 요약은. 자, 시작 인사하고. 목사님 잠깐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세정연이 수비치를 예약하게 된 직현 3학년 이세림입니다. 박수. 오늘 세정연이는 만리장성이라는 주제로 수비치를 하였습니다. 또 세정연이는 지금까지 만리장성에서 큰 길을 돌아 조금 작은 새길로 갔다고 말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목사님의 발표와 스피치를 그런 새길로 돌아갔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의 스피치를 피하지 않고 보수 공사를 하는 그런 세정연이가 되겠다고 마지막으로 다짐을 하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자,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잘했어요. 내가 상을 주면 팔이 안으로 굽었다라고 말을 할까봐 상을 못 주겠네. 상 줄까? 상, 아니, 별로 호응이 없어. 예. 야, 이슬인, 너도 나와. 황금, 현호. 자, 그 다음 누구라고 그랬지? 창신이. 박창신 나와가지고 스피치. 정창신 나와가지고 스피치 하겠습니다. 정창신의 스피치는 추운재가 요약합니다. 자, 인사하시고 시작하세요. 주제는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제는 내가 얘기한 내용 중에 정해가지고 한다고. 만리장성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스피치라는 3학년 정창신입니다. 박수. 제가 잠깐. 네. 스피치할 주제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진시황이 백성들한테 시켜 만든 성입니다. 백성들은 불만이 있었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나라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만리장성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만리장성만 짓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 아주 훌륭해. 상금 줄까 말까? 줘요. 안 돼. 들어가. 주지 말래. 아, 안녕하십니까. 상신의 스피치를 요약하게 된 주말 캠프 4학년 젠제입니다. 그 진시황 때 만리장성은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만리장성을 짓다가 더 큰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만리장성에서 짓다가 불안에 휩싸였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짓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앞으로 상신이는 그걸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자기도 그렇게 큰일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야, 여기 은재는 상 줘. 말어. 저요. 은재 상 줘.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야, 가만히 느낌이 보니까 남자애들은 좀 아니라고 그러고 여자애들은 조금 너희들이 봐주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런 것 같다? 자, 모두 일어서 출발. 가자. 네, 여기가 이제 옛날에 중국 황제들이 겨울 때마다 정확하게는 동지 때마다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기 우리 벼농사는 언제 짓죠? 보통 모내기를 언제 하죠? 그때 누나 그쵸, 봄, 여름 뭐 그때 하죠. 근데 왜 한겨울에 그것도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 때 이때 제사를 지냈을까요? 동지 때 제사를 지냈어요. 동지가 가장 밤이 긴 날이거든요. 1년 중에서. 예, 동지 때 제사를 지냈던 이유는 옛날 중국에서는 동지를 한 해에 끝나는 날, 한 해의 마지막 날로 봤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밤이 가장 길고 그래서 가장 어두운 겨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지를 지나면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짓날 때 그 다음 해에, 즉 그 다음 날부터 농사가 잘 되고 평안하도록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명나라 때 이제 자금성과 함께 건축이 됐었는데 이제 청나라 때 와서 현재 이제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이제 건물을 보시면은 이제 그 원형으로 생겼어요. 원형으로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지붕이 청색입니다. 지붕이 청색 기와로 되어 있어요. 이 청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하는데 이게 특이한 것이 그때 당시에 못을 쓰지 않고 옥재 오로지 나무로만 끼워서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3단으로 이제 원형되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늘과 땅이 결합이 되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자동차 번호판을 보시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건물이 지어졌고 그리고 가시면은 그 천장공원 그 이제 건물에서 이제 앞에 널찍한 광장 같은 것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큰 직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의 길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러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을 시각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지만, 자, 옛날에 중국 황제를 뭐라고 했나요? 또 다른 말로 혹시 아시는 친구 있나요? 선자, 맞아요. 선자. 예,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 하늘의 대표에서, 인간들의 대표에서, 백성들 대표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황제가 얼마나 권력이 강하고 얼마나 힘이 세고 또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야, 너희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야, 나는 그런 황제의 권위를 황제의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곳으로도 이 천장공원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 제사의 행위 자체가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 황제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에 두고 천장공원 가서 또 한번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명을 지내는
저희가 다운이랑 아버지에게 제사하는 곳이야. 그래서 제사를 하는 의식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나는 천자이다. 아들의 이 하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천단에 건물 이렇게 꼭대기 보면 동그라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지. 예, 그게 그 둥근이라는 원인데, 그게 오래된 동양 건축자 배운 내 기억으로는 그게 하늘의 모양을 딴 이런 곳인데, 확신이 좀 안 드는데 내가 그냥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천단에, 야, 뒤로 돌아 앉아. 전부 다. 천단에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해야 될, 매칭을 해야 될 내용은 그전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어떤 것이었어? 중화사상. 중화사상은 경표 선생님이 그동안 여기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내용에 의하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 예? 자신을 중심으로 알고, 자신의 나라를 중심으로 알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을 뭘로 하는 거예요? 오랑캐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근데 거기에서 예외 상황이 생겼다고 그랬어. 야, 너도 앉아. 거기 저기 마른 대로 앉아. 예외 상황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예외 상황이 생긴 일들이 꾸준히 계속 발생해서, 언제 발생했지? 아편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발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근래에 자신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하나가 등장해서, 어디야? 아니, 미국이지. 미국. 그 전에 쭉 이렇게 지다가, 그러니까 예외 상황이 생겼는데 다시 이 나라가 이렇게 힘을 딱 이렇게 갖게 됐어. 그러면 다시 어디 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아닌갑다 했다가 천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그지? 그리고 모두 다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부르냐면 평창정책이라고 불러. 이해가 되지? 중국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항상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합집산된 이 민족이 한 힘으로 딱 모여져 가지고 힘을 형성을 하면 예외 없이 역사에서 평창정책을 시행을 했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복수하고 점령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제 한국 경우에 위기를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겠어? 역사의 내용들을 경험해 가면 정말 중국이 통일이 되어 가지고 힘을 엄청나게 비축을 하고 있다 생각이 되면 위기의 순간이야. 지금이 그런 때야. 지금이. 이해가 되어지지? 그래서 남의 불행을 우리의 그 즐거움으로, 다행으로 여기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힘을 비축하고 가꾸어서 누구도 넘나보지 못하도록 해야 대등한 평화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소비 인구가 약 한 7,200만, 500만 이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 자체 시장의 역량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게 강대국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데, 강대국의 조건에서 5천만 이상, 3만 불 이상, 그러지? 거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5천만이 약간 턱걸이 걸쳐가지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게 생겼어. 그래서 강대국 6대 조건에 지금은 들어가지만 우리도 위태위태한 거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이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인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인구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지금 큰
그 딜레마예요. 통일을 해야 돼, 좌우지간. 안 그러면 저 미국으로 이민 가 있는 한국인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든지, 수환이 너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그래야지 인구 유지가 된다고. 안 그러면 안 돼. 수환아, 이사 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들 잘 짚어보고 좀 얘기를 합시다. 강대국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눈치상 보니까 뭐겠어? 인구야, 인구.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 숫자가 많아야 돼. 근데 사람 숫자만 많아가지고 강대국의 조건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강대국의 조건에 이르려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어? 예, 지금 그 인접한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보면, 우리의 객관적인 이런 상황들로 보면은 강대국의 조건이 되려면 이 사람들을 하나로 잘 모을 수 있는 누가 필요해? 지도자가 필요해. 지도자가. 단적인 사례를 얘기를 해줄게. 그 선생님이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부러워했어. 왜 부러워했냐면 내용은 딱 한 가지야.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를, 박정희라는 걸출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고, 우리들은 그 페르디난트 마르코스라는 이 부정부패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틀려져 버렸다. 우리가 원래 당신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장충체육관 당신들이 세울 기술도 없어갖고 우리 기술자들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라고 말을 했어. 이해가 되지? 지도자가 필요해. 그러면 박정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차이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차이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필리핀의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명문 가문 출신들인데 필리핀의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지역의 재벌을 뜻해. 섬 막 무지무지하게 큰 섬 하나가 자기 소유야. 거기서는 이 사람이 왕이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 없어? 내려놓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내 힘의 모든 출발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못 내려놔. 그런데 박정희는 그렇지 않아. 박정희 대통령은 경북에 있는 구미에 꼴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박정희의 형님이 있어. 박정희 표 사왔어? 박정희 형님이 있는데 이 박정희 형님은 시골에서 사는 이런 사람인데 동생이 대통령이잖아. 여기 잘 봐, 모두 다 잘 봐, 잘 봐. 이세린도 잘 봐. 여기 조금 이따 하고. 자,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인데도 절대 내색도 하지도 않냐고 뭔가 얘기 들어오면은 야멸차에 거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다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대한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한 최소화시킨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능했던 거야. 내가 한 그 사람을 뉴질랜드에 가서 만났어. 근데 뉴질랜드에 있는 그 사람은 송유관 건설이라는 대한송유관 공사에 건설하는 이런 책임자였어. 그러니까 1년에 자신의 손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쓰는 돈이 보통 막 몇억 이런 거 그냥 막 결제가 된 거야. 이해가 되지? 송유관 건설비가 많이 드니까 그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높은 직책이니까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옛날 기밀을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 이 사람이 누구를 가장 그 권리를 갖고 알고 싶었냐면 도대체 박정희가 누구냐. 후이시 박정희. 후이시 프레지던트 박.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지. 왜 사람 불만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서 기밀을 하나하나 찾아보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팬이 됐어. 내용의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월남 파병을 했어. 월남 파병을 하니까 월남 파병한 이 대가를 가장 먼저 어느 기업에서 받겠어? 미국에. 무엇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가장 그 혜택을 보지. 그러잖아. 혜택을 보잖아. 그러니까 이 파병에 대한 이 감사의 내용으로 이게 콜트산가 미안해. 이게 M16 생산하는 회사가 이름이 뭐 누가 아는 사람 없나? 그 M16 생산하는 이 회사의 그 부회장이 007 가방을 하나를 들고 딱 등장을 했어. 보안 검색 때도 다 통과를 해가지고 오는 거지, 그 사람.
딱 들고 등장을 했어. 야, 이설인, 뭘 들고 왔다고? 그래 봐, 007 가방. 그렇게 잘 들어. 007 가방을 들고 등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앞에 이렇게 탁 놓고 박정희 대통령 쪽에 이렇게 정중히 딱 들어밀고 우리 회사의 대통령에 대한 감사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들이밀었어. 다빈아, 어느 회사야? 더글라스 아니면 콜트 두 개인 건데. 더글라스 아니면 콜트. 콜트산 것 같아 아마. 예, 한번 찾아봐. 어디 갔어? 내 안경이 어디로 떨어졌어? 근데 박 대통령이 거기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대. 이 기록의 내용이 뭐냐면 콜트사의 그 회장이 박 대통령을 만난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써가지고 미국 연방정부에 보고를 한 거야. 그걸 미국 대통령실에. 그게 기밀로 보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열람을 해서 본 거야. 이수철이라는 분인데 열람을 해서 본 거야. 그 내용이 거기 그대로 기술이 되어져 있어.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007 가방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딱 열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딱 보니까 100달러짜리 지폐가 거기에 수근이 이렇게 쌓였어. 수억 달러 되는 거지. 그지? 그거 한번 딱 보고 이렇게 손 딱 들어가지고 알았다. 얘기를 하고 다시 007 방을 뚜껑을 딱 덮고 다시 딱 막고 그리고 다시 돌려가지고 딱 돌려줬어. 돌려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대통령다움 그 풍모가 있는 거지. 이거 얼마요? 뭐 물어보고 얘기를 하고 뭐도 그러면 일국이 대통령이 쪼잔하잖아. 그러니까 딱 덮어가지고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돌려가지고 딱 밀고 당신네 회사에서 생산이 되어지는 원가로 M16을 모두 다 우리나라의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한테 공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휴전선에 이 M16이 모두 다 배포가 됐어.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휴전선에 무슨 총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어느 시절에 썼던 총인지 아는 사람? 옛날 시대. 그것이 옛날 군대니까 독일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우던 2차 대전 시대에 쓰던 군인을 돈 없으니까 그대로 휴전선에 들고 우리가 쓰고 있어서 나도 쏴봤어. 선생님들 그거 사격 연습하고 이럴 때 총알 6발 들어가는 거야. 꽉꽉 눌러가지고 진짜 그 엄청나게 무겁고 허접한 이런 총이야. 그 대신 파워는 무지무지하게 세. 멀리까지 나가. 총이 길고. 근데 그 M16을 바꿔가지고 딱 교체를 하니까 M16은 너 쐈다 그러면 뭐 그냥 명중이야. 총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휴전선 내에 있는 모든 것을 그때 싹 바꿨어. 이 박정희 대통령 개인 뇌물이 될 수 있는 걸 딱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군이 그때부터 현대화되기 시작을 했어. 이해가 되지? 이렇게 지도자를 잘 만나야 강대국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야. 지도자는 그 힘을 모으는 사람이야, 흩어뜨리는 사람이야? 모으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그 힘을 모으는 연습을 해야 돼. 힘을 모으는. 지도자는 화해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딱 잘라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사람이야? 화해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야. 이해가 되어지지?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 강대국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1번? 인구. 2번은? 지도자. 그 다음 3번은 뭐겠어? 보통 사람들이 자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뭐냐면 3번은 정책이야. 정책. 팔시. 정책인데 자기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몽땅 데려다가 이거 쓰는 거야. 맥도날드 더글라스 회사로구나. 와가지고 뇌물 주려고 했다가 그런 얘기 나왔지. 그렇구나. 이게 이제 또 오픈이 돼가지고 나온 거지. 맥도날드 더글라스 콜트사인 줄 알았더니 이 바꿉니다.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부회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죠? 네. 자, 강대국의 조건 1번 뭐라고? 인구. 그 다음 2번 지도자. 3번 정책. 이 정책.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그때그때마다 계속 발전시켰어. 이걸 어디에 따라서 했어? 여기서 따라서 했어.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그리고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모델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따라가지고 하고 있어. 이해가 되어지지? 강대국의 조건의 이 내용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좀 달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 세 가지야.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해야 돼. 알겠지?
출산을. 이하연, 아이 몇 명 낳을 거야? 이 자식 웃기만 하고. 너는? 너는? 아무리 적어도 3명씩 이상은 낳아야 돼. 알았지? 출산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출산이 정말 중요하고, 강대국의 조건 1번 뭐라고? 인구. 사람 머리수야. 사람 머리수. 이게 없으면 절대 강대국 못 돼. 캐나다가 강대국이야, 강대국 아니야? 선진국이긴 하지만 강대국 아니야. 우리하고 싸우면 캐나다 박살나게 져버려.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구, 군인 숫자가 없고, 그 다음 뭐가 없어? 무기가 없지. 무기가. 자원은 많이 있어도 캐나다 우리나라 싸우면, 캐나다 1대1로 싸우면 저 이제 박살나버려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 그 다음에 지도자가 필요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돼. 지도자가. 그 다음 3번째는 그 지도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제대로 가이드 해가지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 정책,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돼. 자, 샀어? 네. 자, 일어나 보자. 입니다. 동지제 그리고 춘기제.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은 춘기제, 즉 그 정월하고 45일, 그러니까 동지 지나고 45일 이후에 여기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제사 전날 여기에 황제가 와서 금식을 하면서 목욕 제기를 하고 깨끗한 몸으로 여기 와서 이제 향을 피우고, 그 향을 파란색 향을 피웁니다. 파란색 향을 피우고, 그리고 옥, 비단, 정결한 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두 번째 계단에 바치고, 세 번째 계단에 올라가서 마련한 동물들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황제가 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제물들을 태우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이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저 뒤쪽에 또 원당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지제 짓고 제사 형태는 동일합니다. 예. 자, 이제 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저 건물 보면 특징이 뭐예요? 네, 동그랗게 생겼잖아. 이 동그라마다라는 이런 의미는 모든 것들을 포용을 한다, 모든 것들을 배척을 한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해가죠? 근데 여기는 어떤 의미겠어? 네? 어떤 의미겠어? 이게 천단이니까 우리들만의 워먼이야, 점원이야. 워먼? 점원. 우리들만의 그런 이 세계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이해가 되지? 그 천자만이 그 일을 대표할 수 있는 거야, 천자만이.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안에 어떻게 해야 돼? 와서 형님 안녕하셨어요? 하고 해야 돼. 인사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뭘 바쳐야 돼, 가서? 조공이라는 걸, 물건을 이렇게 바쳐야 돼. 이 사람이 뭐 바친다고? 조공. 뜨거워도 좀만 참아. 잘 앉아서 듣고. 조공을 이렇게 바쳐야 돼. 자, 이 천자가 조공을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디냐면, 저기 운남이라는, 남만이라는 지역이 있어서, 삼국지에 보면 공명이 가가지고 맨날 잡았다가 놓아줬던 맹획이 살던 땅, 거기가 남만이라는 남쪽 오랑캐 지역이야. 그 다음에 베트남은 300년 동안 중국이 직접 통치를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중국 주변에 있으면서 점령당하거나 통치를 와서 직접 하거나 하지 않았던 유일한 지역이야. 근데 통치를 그 사람들이, 날 쳐다봐. 통치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느냐? 아니야. 병자호란 때나 모두 다 와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고 통치를 할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를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잘 구슬이고 잘 섬기면 다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괜히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해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역사상으로 교훈으로 알아. 그래서 하질 않았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냐면, 한국이 조선 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땅이 작고 인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마지막에 도망가는 한 사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다시 못 쳐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다 죽여야 돼. 완전히. 그래서 패하고 도망가는 사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막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수나라의 100만 대군인데 살아가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만큼 정도밖에 못 살았어. 다 죽었어. 전부 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해가 되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았기에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잘 너희들이 지내면 봐줄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뭘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약간 허접한 거 강한 거 다 있는데 산 위에 산성이 있어. 산성이. 이 산성은 고립된 지역으로 닦아가지고 거기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야. 김서 뭐라고 그랬어? 정신 차리고 잘 쳐다봐. 그래서 그 산성이라는 곳은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우린 여기 들어가가지고 마지막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 싸우다가 죽겠다. 그런 의미야. 이스라엘에만 마세다라는 이런 엄청난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반도에는 모든 산성이 다 그런 거였어. 마세다 같이. 야, 자, 식구들이랑 먹을 거 다 가지고 들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싸우다가 먹을 거 떨어지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다. 그런 거였어. 알았지? 그래서 쉽게 건드리지 못한 거야. 이해갑니까? 야, 천단의 제사의 내용들은 들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국의 천자가 누구의 아들?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들. 그것을 제사를 하는 것은 무슨 인식? 내가 하늘의 아들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양식이야. 이해가 되지? 그 양식의 모든 것들이 면면이 넘치는 것이 중화사상이야. 중화사상. 경표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 연관을 모두 시켜보면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배척의 의도가 강한 거야? 포용의 의도가 강한 거야? 근본적으로 배척의 의도가 강한 거야.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이걸 이렇게 딱 나는 거야. 이게 강한 거야. 그래서 이민족들이 여기 들어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상당히 사실은 불편하고 싫어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현 정부에서 이민족들 엄청난 우대 정책을 했어. 그러나 어느 한계까지 딱 올라가면 그 이상은 있어 없어? 안 돼. 그게 배척이 돼요. 이해가 되지?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이 원을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내용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못 건드려서 일단 건드리면 우리도 죽겠다. 우리 중에 한 3분의 1도 죽는다. 10분의 1 죽는다. 그러면 안 건드려. 왜냐하면 나도 죽으니까 그런 정도만 되어도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를 중국의 총생산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 30% 정도를 우리가 부를 갖는다. 그러면 절대 침범 못해. 절대 침범 못해. 그 중에 10%만 가져도 절대 침범 못해. 왜냐하면 그 대가를 자기도 치러야 하거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지도자들의 이 조건이란 뭐냐면 백성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 힘으로 나라를 불강하게 이렇게 세우는 거야. 알았지? 인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지도자. 그 다음 세 번째 정책. 자, 일어나세요. 네, 합시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신의 길, 신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황제들만 다녔던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3단으로 되는데 첫 번째 단은 인간을 뜻하고 두 번째 단은 땅, 그리고 세 번째 단 마지막 꼭대기인 거는 하늘.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두가 결합이 된다. 누구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황제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예. 자, 이해가 잘 가죠? 내용이 아주 이해가 잘 가는 내용이야. 그러면 열로 올라가가지고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요? 열로 올라가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나무들 막 있는데 저 나무들이 못이 하나도 없이 나무들로만 연결돼 있어요. 往前走啊，家。其实你要到这哪？这边来一。在那里，溜溜。可以拉吗？可以了。
민영이랑 다운이랑 같이 가. 너무 더웠다. 要水的龙没有？那个 buffalo 和奶是面食。这边是中间对，跟上。 옆에 계단.那是进门的，进来。